전역한 정보사령관이 현 정보사령관에게 11월부터 선관위 탈취해라. 그리고 HID 투입시켜라. 예. 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선관위 탈취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 사람은 이제 현 네네.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원 전직 정보사령관을 아예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누구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 내가 질문하니까 소령 때 봤대. 이런. 그때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피가 끓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너무 뻔뻔하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질문을 6개를 내가 던졌는데. 네. 아이 나쁜 놈이네 진짜. 열받으셨어. 청와대 때 박근혜 청와대 있을 때 노상원이가 끌어줘가지고 대령 때 이제 안보실에 들어온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호실 차장 경험자니까 노상원이가 네. 경호처장이 막 된 김용현이 막 가르치면서 이제 주물럭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3년 선배인 김용현을 노상원이가 거의 이 사람은 뭐 하나 쥐면은 가지고 놀아버릴 정도로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언변도 좋고 정말 그 좋게 말하면 머리가 좋고 나쁘게 말하면 모사꾼 중에 모사꾼. 그렇구나. 그래서 정평이 나 있어 그 동네에서. 근데 이 친구가 순진해 보이는 이 문상호는 노상원의 아바타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41기고 이 친구는 50기, 약 10년, 9년 차이 나죠. 꼼짝 못하고 자기 대령 달게 해주고 이 친구가 그 정보사령부에서 흑색 괴멸됐을 때 그때 신원식 조복은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 조복은 그다음에 박민우한테 거의 눌려가지고 쫓겨나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살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 김용현이 장관 들어오면서 노상원이랑 해서 이 사람 살려준 거야. 우리나라 얼마 전에 있었던 거지. 우리가 그 매불쇼에서도 많이 다뤘었잖아. 정보 요원 그 라인이 다 무너졌다. 그 들켜가지고 맞아요. 기억나지? 네. 그래가지고 이 문상호가 날아갈 뻔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살려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상호가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데 일단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 문상호가요 심지어 부하한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정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문상호가 그 10일 날 국방에 나가가지고 계엄 관련해서 계엄 선포 당일 오전에 처음으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돼서 지시를 받았다. 이전에 몰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11일 새벽에 이 자기 밑에 있는 정모 대령한테 전화를 해서 문상호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경찰 조사에 가서 너는 임하면 된다. 내 말 토대로 너 국방위 받지 내가 말한 거 그대로만 경찰 조사 임해라. 이렇게 11일 새벽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상호는 거짓말도 잘하는데 거짓말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위증교사네, 애들한테. 위증교사. 위증 이게 딱 떨어지는 위증교사예요. 왜냐면 이때 내가 이때 네 밑에 김모 대령하고 정모 네가 데리고 노상원이랑 TF 했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이때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다 알고 있네. 큰일 났네. 이제 대책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내가 요 말은 이 안에서만 니들 답변하고 뭐라고 하면 모른다고 버텨 이런 거잖아. 그렇게 된 거구나. 말 맞추기를 요 안에서만 해 하고 말 맞추기를 하고 네. 딴소리 할 필요 없다. 다 내가 책임질게. 네. 자. 했는데 결국 지금 다 지도 다 드러나- 불잖아요. 네, 다 드러나고 있어. 지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다 위에 사람 불어야지. 그렇습니다. 내란죄인데. 네. 자, 선관위 탈취에 대한 부분이 지금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네. 지난 11월 초 전역한 노상원이가 정보사령부의 정모대령에게 네. 전화를 걸어서 지시를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지시하냐? 전역한 사람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정리를 한번 해라. 너 그러면은 그 전역 얼마 남았지? 내가 그러면 그런 건 좀 한번 좀 손을 좀 봐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전역한 11월 초. 사람이 현직한테. 현직한테 11월 초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1일 문상호 예.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정모대령, 그리고 김모대령, 그리고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네 명이서 안산의 식당에서 만나. 네. 네 명이서 12월 1일이면 계엄 선포 이틀 전입니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들을 나눴냐.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노상원이가 문상호에게 야 중요한 임무가 있을 것이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부정선거 증거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에 갈 인원 야 선발했냐? 그러자 문상호가 예 했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네. 왜 예 했습니다라고 답을 하냐면 이미 11월에 요원 선발은 끝냈거든요. 네. 맞아요. 11월에 요원 선발을 이미 끝내 놓았다. 그리고 노상원이가 식당에서 떠났어. 떠났어. 떠나니까 문상호가 함께 있던 그 대령한테 이제 그때는 자기가 대장이니까 거기서. 대장 노릇해. 네. 야 계엄 선포되면은 장관 지시 내려올 건데 야 우리는 그 지시 따를 수밖에 없어. 네. 계엄이라는 단어를 그 자리에서 한다고. 문상호가 다 알고 의원님,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이놈들. 그 전부터 공모했어. 그러니까 그 아까 내가 48기 50기 예. 이야기했잖아요. 여인영이 48기, 그다음에 문상호가 50기,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48기. 네. 이 아들이 그 동네에 가까우니까 뭐 안산이고 뭐 과천이고 어디고 자주 만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47기 곽정근 특전사 사령관도 끼었을 텐데 이제 특전사 사령부는 이천이니까 좀 멀잖아요. 그다음에 곽정근이는 신혼식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이쪽 김영현 사람이고 그러니까 약간 서먹서먹하지. 그래도 한 기수라도 곽정근이가 선배예요. 곽종근이. 곽정근이는 충남고 나왔고 한기 선배고 곽종근인데 왜 자꾸 곽종근. 예. 종근. 발음 싫어합니다. 발음 정확하지 않은 거 싫어해요. 아유, 피곤해가지고 발음이 딱딱 안 나요. 미안합니다. 예민해가지고. 자, 예. 이제 한국의 이금입니다. 제가. 네. 그리고 계엄 20분 전에 문상호 사진을 올려줘요. 문상호가 선발된 요원들이 있잖아. 딱 앞에 세워놓고 선발된 요원한테 요원들. 문상호가 제군들 특정 시설에 갈 수 있다. 준비됐나? 예, 그렇습니다. 잠시 후 중대 방송이 있을 것이다. 그 방송을 잘 지켜보고 있어라. 예, 알겠습니다. 잘하네. 방송 나와서 웃지 말라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 방송한 거야. 그리고 이제 10시 30분 딱 돼가지고 문상호가 제군들 앞에 서가지고 내일 아침 선관위 가야 되니까 준비해라. 지시까지 때려버립니다. 와 미친다고. 미쳐.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노상원이 있지. 네네. 전역한 자다. 이 전역한 자.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거든요. 네. 예, 체포되기 전에 SBS와 전화 통화를 했어. 체포 직전에. 근데 그 이름이 통화 나왔으니까 국회에서. 네,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이 노상원이 역시 부정 선거에
그냥 푹 절어 있어. 얘도 이놈들 진짜.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푹 절어 있어. 그 관련해서 SBS와 통화한 내용 일단 잠깐 듣고 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선관위부터 제일 먼저 투입 지시를 했겠어. 어떤 계엄이나 이런 것이 걸리면 선관위를 폭파하거나 서버 아니면 서버를 들고 튀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뭐 이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거기를 가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겠지. 여론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도대체가 여론도 이게 실제 여론인지 조작하는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 네네. 세워봐. 다시 세워봐요. 세우래요. 마지막 부분. 네. 네. 마지막 부분. 자, 이 부분이요. 김건희 씨가 오비하고 통화를 한다 그랬죠. 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네네네. 자세히 읽어봐. 저거 윤석열이가 했겠어요? 김건희 말투 한번 자세히 봐봐요. 여론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도대체 여론도 이게 실제 여론인지 조작하는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누구 말 같아? 누구 말? 일단 문장이 자, 잘안 기본이 윤석열이 말이고 기본이 윤석열의 뜻이 담겨 있지만 저 말은요. 그 군에서 평생 큰 사람의 용어가 아니에요. 자기 들은 말이에요.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왜 안 돼? 그거 진짜 여론조사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명태균이랑 뭐 던지면 팍팍 잘 나오더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잖아요. 네?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저 말은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이거 내 추측이야 추측. 네, 추측입니다. 고소를 해도 좋은데 네, 추측이야. 내 추측이야. 추측의 자유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프로파일러처럼 나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 말은 누가 했겠어요? 저게 윤석열이 말 같아요? 다른 사람 말 같아요? 그리고 저 말은 국방장관이 저렇게 말했겠어요? 내가 아무리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해도. 진정성 있게. 그거는 김용현은 아니지. 김영현은 아니에요. 김용현은 빼. 자, 김영현 빼. 다시 그럼 그거 누가 올려주세요. 남아? 누가 남아? 김영현은 정기적인 아니야. 말이야? 아니잖아. 여론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진정성 있게 이런 말 누가 좋아? 진정성 있게. 진정성. 저게 너 나한테 오늘 또 딱 걸렸다. 걸렸다 이놈아. 노상원이. 제대로 와, 걸렸네. 노상원이.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그동안 김모 건희 여러 사람들한테 했던 그 사람의 말투는 바뀌지 않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전문용어로 컨텐츠 애널리시스라고 그러는데 내용 분석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문장 쓰느냐 그게 나오는데 김명수 기자나 이런 사람한테 썼던 이명수. 우리 내 옆에 한 명수가 한 20명 돼요. 이명수. 김명수, 이명수가 한 5명 되고 이명수. 똑같아. 네. 제대로 걸렸네. 야, 역시 매불쇼 내가 나오길 잘했네. 그렇지 않아도 김모 건희 씨가 누군지 모르겠어. 오비 요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건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내가 그걸 못 잡았거든. 그 못 잡았잖아. 국정원 출신인데도. 그 오늘 보니까 보이잖아요, 이제. 이제 보이잖아. 자, 여러분 어때요? 네? 어때요? 예리한 아니 집단 지성으로서 판단해 보면 저게 누구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거 일리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윤석열 말투는 아니거든. 아니야. 그리고 저 정도 아니면 애비역 41기면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나이가 생각보다 많네. 64세 되는 사람이잖아. 네. 이 사람이 목숨 걸어요? 아니 자기가 여기 와서 무슨 뭐 참모총장을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국회의원 하거나 장관을 해야 돼. 네. 이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네. 정부, 여기서 한 건 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든지, 뭐 이 국회의원으로 가든지 장관을 가야 된다고. 서버를 노린 놈들이 뭘 가고 싶어할까? 나 자부심 표정이야. 와.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고 이게 민주당 의원들 그냥 뭐 이거저거 엮어가지고 아니 감옥에 집어넣고 조 패는데 안 불어? 그렇지. 뭐 나는 해가 서쪽에 뜬다고 아마 내 자술서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야. 나는 해가 서쪽에서 뜨고 다른 해 옆에 있다고 그렇게 진술했을 거야. 내 진술된 내 지장에. 네. 얻어 터지면 그렇게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닌 게 원래는 계엄이 선포가 딱 되잖아. 네.
그러면 방첩사에서 수사본부를 꾸려서 거기서 수사를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네네네. 방첩사에서 전두환이가 그거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방첩사에서 수사단도 꾸렸어.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근데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정보사 수사팀을 또 꾸려온 거야. 따로. 여기서 뭐 하려고 했냐? 부정선거 관련해서만 수사를 하려고 수사팀을 따로 또 꾸렸던 거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저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애편한 사람 얘들 다 승진시켜 진급시켜주고 애편한 사람 자리 줘야지. 그래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국회 권능을 취소하는 개헌도 하고 보수 100년 정확히 말하면 극우 꼴보수 100년을 걸은 거지. 안 그러고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나라를 만들어서 윤석열 스스로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것처럼 네. 자기 멋대로 필요할 때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술 마시고 안 나오고 싶으면 오후 맞아. 1시에 출근하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전체 국가 시스템을 형해화시켜서 말 안 듣는 사람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방사 밑에 가둬버리고 그렇습니다. 지하세계 가둬버리고 내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판단과 계획 속에서 심지어 오비들까지도 동원해서 작전을 짰던 거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군을 다 동원한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합니다. 부위원님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나 하나만 하고 갈게요. 예. 바빠요. 그런데 그런데 사단 나누도 방송을 해요. 여러분들이 네.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런데 네. SBS에 이제 지가 곧 불려갈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 나 살려달라. 나는 선관위까지만이야. 더 이상 나 HID고 뭐고 이야기하지 말고 난 딱 선관위까지. 나는 안 들어갔잖아. 그거 내가 뭐 때려 부실지 몰라서 내가 빼내라고 했는 게 그게 죄야? 그래서 거기까지 선 긋고 자기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이는 더 큰 죄를 그러니까 감추기 노상원이는 위함이다. 선관위 탈취 난 그리고 거기까지야. HID 요원 투입 지시를 했는데 나는 선관위까지야라는 것은 언론에 흘린 것 아니겠느냐. 정말 중대한 HID 요원 문제는 자신은 빠지려고 했던 건 아니겠느냐. 이 지적을 하신 그렇죠. 겁니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상호가 내가 국회에서 한 이야기만큼만 해라. 맞아요. 하는 거 하고 이 노상훈이가 내가 여기서 한 것만큼 다 알았지 하고 신호 보내는 거다까지 오늘 하고 그럼 HID는 그 누가 투입시킨 거야? 어제 계속 봐야죠. 계속 봐야 HID 이 됩니다. 사람 투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상호하고 해가지고 예. 아니 HID가 생각해 보세요. 속초에 있는 돼지부대가 뭐하러 선관위 지키러 지는 또 이게 노상원의 계엄을 하면은 맥락이. 뜯어갈까봐 그러니까. 탈취할까봐 지키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궤변이에요. 아니 이게 왜 거기까지 노상원의 와서 주장이. 왜 이걸 지켜? 그냥 경찰이 지키고 선관위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잘 지키세요 하면 끝났지. 네. 아니 계엄을 선포했는데 전 정보사령관이 선관위를 왜 지키러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자기 면피용으로 하긴 했으나 여기에 아무런 정당성이나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는 없는 수준의 궤변인 것 같아요. 네. 끝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국회 발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계엄군이 한동훈 사살하고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려는 작전을 세웠다. 네.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예. 우방국이 제보를 했다면 자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우방국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대통령실 감청해본 사람이 이것도 하겠죠. 대통령실을 감청할 정도 되는 세력.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좋은 감청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우리 쪽에서는 형용 모순인데 맞아요. 어쨌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세력은 하나밖에 없죠. 네. 제가 이거 취재했어요. 오 이거 자 갑니다. 자 국정 차장님 들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취재. 대체로 김어준 씨의 정보는 미 측에서 나온 걸로 보인다. 라는 게 국회 정보당국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미국 또 하나는 측. 미측.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이 2층, 4층이 방언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측이 제공하는 어떤 그 창문에 레이저를 쏴서 신호 정보를 가져가는 그 정보 탐지
기능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입수한 것을 미 측이 김어준 씨에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까지는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완전히 무슨 형편없는 정보를 허황되거나. 가지고 뭐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던데 이제 허황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대통령실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미국에게 정보가 네.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창문에 레이저를 쏴서 신호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판단한 정보를 김어준 씨한테 줬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입니다. 네, 이렇게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차단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죠. 아, 미국을 네. 뭘로 그렇죠. 보시는 뭐 거예요 다양한. 지금. 예. 네.